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날이 바뀌어서 4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원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직 말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뒤 세 줄짜리 말 외에 집값에 대해서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이 난리통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이 판에 한일 간에 또 하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정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심사 승인을 하면 2년 안에 방출을 시작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해체 작업이 완료되는 2041년경, 길면 2051년까지 오염수가 방출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이후 빗물과 지하수가 스며들어 하루 150톤 정도 오염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부 제거한 뒤에 지금까지 1000여 개의 대형 원통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050개입니다. 그동안 모인 오염수는 125만 1000톤으로 저장 용량 약 137만 톤의 90%를 넘긴 상황입니다. 도쿄돔을 가득 채울 용량이라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죠. 이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서 해양 오염은 필연적입니다. 장담하건대 아직 우리 정부는 이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일본 잘못일까요? 후쿠시마 바다에 이 오염수를 20년간 방류하면 그 폐해는 주변 국가, 특히 우리 남해안, 제주 해안, 그리고 동해까지 미칩니다. 3년이 바다인 나라에서 자칫 생선도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한 뒤에 먹어야 할 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총리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차관회의를 한 뒤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대와 우려를 전하고 우리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해역에서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받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입이 확인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남해안에서 방사능이 발견되었을 때 무슨 방법이 있는가요? 바닷물을 일본에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는 또 방사성 물질 해양 확산 평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입니까? 일본의 로비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은 이미 방류 결정 이전에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즉각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투명한 태도를 취했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방류 결정을 위한 노력의 투명성에 감사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블링컨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러면 우리만 제치던 건가요? 결국 우리는 외교적 항의 외에 지금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데 이미 한 번 썼던 이슈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8월 외교부 대변인은 이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공개 거론했고, 담당 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으며, 강경화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공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 위원장인 최재성은 일본이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까지 걸고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고준위라고 표현을 했으면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의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IAEA와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일본 대사관이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계기로 한국 언론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대대적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뒤부터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외교 참사입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언론사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자국 우선주의로 대다수 나라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현실과 너무나 다른 발언을 하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일까요? 그 A4 용지에 적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접종률은 고작 2%대 중반으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모더나는 물론 얀센도 언제 우리에게 공급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는 노바백스는 아직 FDA 승인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회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죠. 이런 판에 문 대통령이 다시 백신 확보를 자랑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아직도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은 과학이다. 이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적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그 백신을 왜 미리 확보를 못했는가요? 아마도 문 대통령이 믿는 구석은 국내 위탁 생산하는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겠죠. 문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특히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노바백스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는데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 백신 자화자찬. 청와대는 지금 정상인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사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상황인식. 두 신문사가 내린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봄 이후 K방역과 항체 치료제를 과신하면서 백신 구매에는 소홀한 전략 판단 오류의 대가를 지금 국민이 비싸게 치르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권력을 질타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12일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노바백스의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이 노바백스 대표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공급 계획을 밝힌 백신입니다. 그러나 5월로 예정된 백신 공급 시기보다 늦춰졌습니다. 이 공급 물량도 정은경 청장이 2분기에 2천만 명분을 순차 도입한다고 했는데 초기 물량이 크게 줄어 사실상 3분기에 1,000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11월 집단 면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 면역을 어떻게 자신하고 있는 걸까요? 질병청은 11월 집단 면역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더 당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바백스의 임상시험이 늦춰지면서 미국 FDA와 EU 등의 승인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분기 도입을 목표로 했던 얀센 6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 2천만 명분도 초도 물량과 세부 도입 일정을 전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추가 도입 일정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2월 26일 국내 접종 시작 이후에 46일째인 12일 현재 백신 접종률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언론이 아주 재미있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부가 말하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로 설정한 11월 말에 약 13.5%밖에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판에 서울시장이 바뀌자 방역을 두고 지금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정부와 달리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내놓은 겁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와 다른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예컨대 노래방은 자정까지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로 확진자를 선별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했다고 하는군요. 문 대통령은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민이라며 사실상 서울시의 독자 매뉴얼을 거부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방역당국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오 시장을 견제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을 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이 5년간 시민단체 7천억 원 준 박원순 서울시 흑막 모두 밝혀야.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에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주었습니다. 지원단체는 2020년 3,33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박 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 그리고 잠수교 모래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습니다. 박 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서울숲 공원 운영을 85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서울숲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2017년부터 1조 7천억을 투입하는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했습니다. 노다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허인회의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SH공사로부터 미래발전소 사업 25건을 따냈는데 당시 SH 사장은 변창흠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 전담기구인 중간지원조직까지 만들었는데 그 운영도 시민단체에 맡겼습니다. 예컨대 성미산 같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7년간 332억 3,800만 원을 썼는데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과 시민단체들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이 2014년부터 위탁 운영을 맡았는데 총 134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사설은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시민단체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적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라고 지적하면서 흑막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3,339개 시민단체를 먹이 살렸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양성한 셈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서울시가 좌파 허빌기들에게
서울 시민들이 피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게 모두 눈먼 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 정권 최대의 의혹 사건이자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9일 조국, 임종석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핵심 공약 산재모 병원과 관련해서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는 인정해서 기소하면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장완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어제 이 사건 불기소 결정문이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도 어쩔 수 없다는 자주 어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눈을 감거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사안들은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만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런 말들이 보였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불기소 결정문입니까? 소설 쓰는 겁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이처럼 피의자를 보호했습니까? 문 정부를 보호한 것은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